감독들의 감독, 거장들의 거장, 최고의 영화 감독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절대 빠지지 않고 무조건 거론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That quote was from Martin Scorsese. 봉준호 감독이 이 말할 때 마틴 표정 봤어요?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환하게 웃는 거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이지의 딸도 이 장면을 보고 아빠가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좋았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는 영화계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영화 감독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 역시 마틴의 영화를 보며 감독의 꿈을 키웠고 또 자신의 영화에도 마틴의 영화 기법이나 스타일을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한 스토리보드예요. 스토리보드란 게 촬영에 들어가기 전 영화 속 장면을 어떤 구도로 어떻게 찍을 건지 만화처럼 한 컷 한 컷씩 그려보는 사전 작업인데요. 대부분 영화가 2시간 평균인데 반해 마틴 영화는 2시간 반, 3시간 훌쩍 넘기는 영화도 많아요. 이처럼 런닝타임이 긴 이유는 한 시대가 아닌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긴 줄거리를 쓰기 때문인데요. 짧게는 2시간 내외, 길게는 3시간 가까이 갈 정도로 길고요.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리시맨은 무려 3시간 30분짜리 영화입니다. 웬만한 SF 영화 뺨치는 길이죠. 사실 저도 마틴 영화 좋아는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저도 모르게 보다가 잠든 적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마틴은 스토리보드 작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작업용 연필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출시된 지 반세기도 더 된 연필인데 생산이 중단된 거야. 수십 년 넘게 그 연필만 쓴 마틴은 은근 고집이 있어서 다른 연필로는 안 쓰고 이베이에서 직접 중고로 그 연필을 구입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마틴은 어쩌다 영화 감독이 됐을까요? 그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특별해요. 어린 시절 동네에 놀 게 없었거든요. 그가 살던 뉴욕 리틀 이탈리아는 마피아, 범죄자, 갱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나가면 항상 위험이 따랐기 때문에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삶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틴은 필름 대여소에서 영국 영화 감독인 파웰과 프레스버거의 호프만 이야기를 자주 빌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딱 하나뿐이라 이 필름을 빌리기 위해 친구들이랑 경쟁을 장난 아니게 했다는군요.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조지 로메로 감독도 호프만 이야기 필름을 두고 경쟁을 하던 친구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아니 그쪽 동네 출신들은 영화 쪽으로 뭔가 다 재능이 있나 보죠? 암튼 마틴은 이때부터 스토리도 직접 짜보고 감독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이 바로 어린 시절 만든 스토리보드입니다. 영화는 도시라는 제목이라고 고대 로마 대서사극이래요. 벌써부터 웅장하죠? 연출이나 카메라 각도 등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심지어 배우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도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영화의 소질을 보인 마틴은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화를 전공, 1967년 누가 내 문을 두드리나 라는 작품을 통해 데뷔합니다. 그가 영화감독 데뷔 초기에 연출한 작품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팬들이라면 대부분 알 텐데요. 주인공 대부분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마틴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열한 거리 역시 뉴욕 시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보잘것없는 소시민에 불과해요. 하지만 적어도 마틴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틴 스콜세이지 자신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의 캐릭터를 영화에 심어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중적으로 이 영화가 성공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말씀드렸듯 미국인이 아닌 이주민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헐리우드 고전영화 스타일과 당시 현대적 기법을 결합시켜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도 이 영화를 통해 이름을 알렸는데요. 두 사람은 이후에도 택시 드라이버, 성난 황소, 코미디 왕, 좋은 친구들, 카지노 등에서 감독과 배우로 함께 작업했습니다. 근데 마틴의 영화 속에는 이탈리아계 못지않게 다른 계층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해요. 바로 미국 백인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아일랜드계 미국인, 2006년 개봉한 영화 디파티드에서도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레오날도 디카프리오는 로버트 드니로만큼이나 마틴의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마틴의 작업 시기를 전반 그리고 후반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전반기에는 로버트 드니로, 후반기에는 레오날도 디카프리오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마틴 영화의 주된 특징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년 배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판타지나 스케일이 큰 대작을 주로 만드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영화는 주인공들의 나레이션이 영화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보이스 오버라고 부르는데 영상에서 등장인물이나 해설자 등이 목소리로 나레이션 하는 것을 말해요.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후유증을 그린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 이때부터 영화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카메오로 출연한 마틴 스콜세이지 모습도 만나볼 수 있어요. 택시의 승객으로 출연했는데 영화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수염이 너무 덥수룩해서 처음에는 몰라봤네요. 마틴은 이외에도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자주 출연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코미디 왕에서는 TV쇼를 연출하는 감독으로, 휴고에서는 사진사로 등장했고요. 심지어 갱스터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는 부모님까지 출연시켰어요. 마틴 스콜세이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그의 작품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마틴은 영화뿐만 아니라 TV 다큐멘터리까지 워낙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요. 영화는 아니지만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배드 역시 마틴 손에서 탄생됐어요. 실제 마틴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마이클 잭슨의 배드라고 쓰여 있어요. 1980년대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를 보면 뮤직비디오 한 편에 5분이 막 넘어가고 스토리도 담겨 있어 굉장히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드의 뮤직비디오도 영화같이 연출하고 싶어서 마틴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마틴이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했던 작품 중에 밥 딜런에 관한 다큐도 있어요. 롤링선 더 레뷰인데 과거 촬영 영상과 현재 밥 딜런 인터뷰를 결합한 교차 편집 형식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마틴 작품 치고는 런닝타임도 짧아요. 2시간 20분 정도? 넷플릭스를 보시면 뮤지션들에 대한 다큐가 많은데 마틴이 연출한 이 작품이 독보적으로 평이 좋고 공개 당시에도 엄청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제일 크게 흥행했던 대작은 2004년 개봉한 에이비에이터입니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사업가인 하워드 휴즈의 전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 역사상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첫 영화입니다. 1억 달러면 한화로 무려 1100억?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받아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미술상, 촬영상 등 5개 부문의 수상 기록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 몰랐던 뒷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도 이때 당시 하워드 휴즈 전기를 다룬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틴의 에이비에이터 제작 소식을 듣고 계획을 접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영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워드 휴즈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것 또한 볼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의 경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한 촬영 기법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하워드 휴즈가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보니 그때 당시 유행하던 기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빠져들고 수십 년 전의 감성과 분위기를 영화를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해요. 마블 영화에 대해 디스를 했거든요.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했지만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가 아니라 테마파크이다. 이렇게 까는 바람에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사뮤엘 잭슨은 모든 사람이 마틴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라며 대응하기도 했는데 사실 마틴의 영화도 좋아하고 마블 영화도 좋아하는 올맨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데뷔 51년차 연출작 60여 편에 달하는 거장 중의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 오늘은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을 꼽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영화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첫 황금 종려상을 안겨준 영화 택시 드라이버 명대사들을 감상하며 오늘의 셀럽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